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PA게임 리뷰 심층 토크 12화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우선 뭐 늘 아시다시피 저희 심층 토크 규칙이죠. 12화 엠바고 해제를 선언하고 리뷰 심층 토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엠바고 해제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엠바고 해제. 아, 메인 매치가 너무 아발론이랑 똑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그거를 입이 근질근질 돼가지고 보면서, 아니 왜냐면 그 룰에 보면서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또 이제 선과 악으로 하면서 이거 뭐지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예. 저는 그러면 한 줄 평부터 빠르게 말해도 한 줄 될까요? 평 알겠습니다. 한 줄 평. 아발론이 재미있는 이유. 저는 뭐 한 줄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민은 신이에요? 그 장신. 돌고 돌아 또 장동민이야? 네, 그래서 바로 12화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악기를 저희가 찾아내죠. 예. 근데 바로 걸려요, 스티브 예로 뭐 허성범이다 뭐다 하는데 결국 스티브 예로 걸렸어요. 그리고 숨기려고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딱 보면 보면은, 만장일치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보면은 장동민 악기 때도 사람들이 예측했겠지만 이게 악기가 뭐 나쁜 짓에서 악기 된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악기가 된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업보인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악기 시스템이 거기서 조금 불호로 나왔던 게 결과적으로 스티브 예가 악기로 지목이 되고 나서 메인 매치 때를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스티브 예가 계속 뭔가 있다. 그 안에서 뭔가 좀 마찰인지 트러블인지 컨디션이 박하진인 건지. 근데 그거는 그 미공개 영상 안 보셨어요? 저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구화 미공개 영상. 그 유리사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다 같이 회의할 때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때 그 유리사 스파이 작전 때 메인 매치 이후에 서출구랑 스티브 예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 그 반감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은 공식적인 룰에 보면은 필담이나 이제 무슨 귓속말로 어떠한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활 규칙에 적혀 있는데 아니 유리사 스파이 했을 때 그거 유리사가 이진한테 이 쪽지 전달해준 거 그거 룰 위반 아니냐 그런 식으로 스파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규칙에 분명 필담 금지 뭐 이런 거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밤새 토론을 합니다. 그 출연자들 전부가 결국은 이제 장동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룰을 너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룰이 맥락상 촬영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맥락이다. 근데 이렇게 스파이 작전하는 거는 사실 촬영에 방해되는 행동은 아니고 충분히 스파이 작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치면 귓속말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지 않냐. 그거 다 그럼 퇴수시켜야 되냐. 왜냐면 사출구랑 스티브에는 그걸 퇴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밀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마찰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는 스티브 예나 서출구나 그냥 각자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야지 하고 잘 풀렸는데 스티브 예가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사라져요. 거의 그래서 정근아 씨랑 저는 병원 갔나? 이거 스티브 예가 진짜 어디 아프다. 왜냐면 분량 자체가 사라져버리. 근데 팬트리에 있어.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악기 시스템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미 데스매치 지목이 돼 있는 상태니까 뭐 의욕을 잃은 건지 이게 저는 나름대로 악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었거든요. 이진아도 그렇고 스티브 예도 그렇고 악기로 인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데스매치 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화의 활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악기 시스템이 의욕이 사라지게 하는 방향인 거면 이건 잘못됐다. 메인 매치를 아예 못하게 그냥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던 거죠. 그게 만약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스티브 예가 한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커뮤니티 상에서는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의 그 여론 형성이 안 돼가지고 저도 오늘 커뮤니를 보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엠바고법만 없었어도 제가 커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엠바고법의 권위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를 안 하려면은 엠바고법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악기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스티브 예가 걸리고 그 악기에 대한 결과는 메인 매치 끝나고 나오는 걸로 하고 메인 매치가 들어갑니다. 메인 매치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굉장히 다들 많을 것 같은데 맞죠. 메인 매치 선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딱 메인 매치 규칙을 보고 이게 뭔 게임이지라는 게 이해되자마자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잖아요. 아발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고 심지어 저희가 며칠 전에 아발론을 해가지고 더 이제 조금 이거 정말 우리를 위한 그 게임을 딱 이번화에 해가지고 사실 픽게임 제작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저희가 했던 아발론이랑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니까 훨씬 재밌었고 저는 심지어 그
그 이번 PL 게임에서의 아발론 판이 저희가 했던 어떠한 판이랑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봤을 때 너무 그 만족도가 높은 메인 매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선과 악을 보면서 네. 그 대천사, 뭐 루시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의 아발론이랑 되게 유사했고 네. 그래서 아발론에 직업을 넣어서 해야 된다. 네, 왜냐면 그 퍼시벌이라는 캐릭터가 또 대천사에 해당하는 캐릭터였고 실제로 메인 매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판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발론에서도 퍼시벌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발론 또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저희가 했던 아발론이랑 선과 악의 차이점 중 하나가 투표를 몇 명이 찬성했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쉽다면 아쉬운 거죠. 네. 정확히 그 얘기를 저랑 김태형 씨가 왜냐면 제가 아발론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네.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걸 보고 재밌었던 건데 여기서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다. 조금 말을 좀 덧붙이자면 저는 그거는 PL게임 제작진의 실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실제로 아발론에서도 그거를 추리해내는 가장 큰 요소가 찬성 반대표가 몇 표가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멀리는 힌트.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한 표가 나왔는지 세 표가 나왔는지가 맞아요. 유추하는 걸 중요한데 PL게임 제작진들이 이걸 알면서 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찬반 투표서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그래서 찬반 투표 진행할 때마다 저랑 김태형 씨가 근데 이거 투표서 공개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봤었거든요. 굉장히 그건 좀 아쉬웠다. 심지어 그 출연자들끼리도 처음에 MJ캠한테 이 게임을 설명할 때 뭐 4대4 나오거나 5대5 나오면 좀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뭐 전혀 이제 그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그 이제 그 신의 존재, 그 신이 누구냐라고 해서 정관 씨가 누굴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저는 MJ 같은데요. 너무 연기 같은데. 그랬어요?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MJ더라고요. 저희는 실제로 신을 추측하면서 봤는데 저는 약간 김미나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서출구가 그 김미나라고 알려줬는데 그게 구라였다라는 구라핑을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역으로 팩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김미나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블러핑을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였고. 저는 오히려 약간 저도 추측을 계속 해면서 봤는데 저는 솔직히 정황상 이거 최성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었긴 했어요. 그쵸. 근데 약간 좀 여기서 반전을 주려면은 이거 허성범이면 개꿀잼이다. 이 생각을 하긴 했죠. 그래서 솔직히 최혜선은 너무 정배픽이고 이거 허성범이어야 이거 재밌다 이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정도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좀 통쾌했던 장면이 맨 처음에 다 같이 모여있는 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거기서 악어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대천사가 캐리해야 되는 게임인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발론을 좀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 말이 너무 정답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천사팀이 이기려면, 선팀이 이기려면 악마들의 존재를 알려줘야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거기서 허성범이 같은 천사인데 거기서 반대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 허성범의 플레이가 좀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반대로 악어가 확실히 마피아 게임류에 좀 강하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허성범도 시혜책이 있었고 서출구도 시혜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러한 마피아 게임류를 보면은 잘하려면은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열고 봐야 돼요. 특히나 초반에는. 근데 이미 허성범이나 서출구나 초반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흐름에서 어느 한 가능성은 닫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좀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둘 다 그 선이었잖아요. 선이면은 특히나 누가 마피아가 될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최대한 열고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 명 다 안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그 플레이가. 그 허성범이 본인이 왜 내가 이 사람이 선이라고 확신하는지 그거에 대한 논리적 증명이 아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런 거 같다. 그냥 얘는 100%야 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스티브 예이 같았고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성범이니까 귀엽게 보이는 거지. 이거 스티브 웨이가 했으면 이거 난리 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허성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이 게임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악어였고 전 두 번째는 장동민이라고 봤습니다. 장동민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악이 마피아가 아니다. 이거는 선이 마피아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게임의 핵심은 악이
신을 찾아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선이 잘 숨어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아발론의 마지막 판이 제가 악이었고 그 멀린을 찾아내면서 게임이 악팀의 승리로 이기잖아요. 네. 저는 그걸 마지막 판으로 한 사람으로서 장동민의 발언이 정말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장동민이 마지막에 신을 찾아내면서 이기는 게 처음부터 게임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출구가 장동민의 무한정 신뢰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네. 저는 서출구가 이해가 갔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아발론 마지막 판에 네. 정준하 씨를 무한정 신뢰했단 말이에요. 네. 아, 우리는 무조건 이거 나 선민다. 왜냐면 같은 포인트에서 의아했고 이것마저도 똑같아요. 네. 서출구랑 그 장동민이 같은 포인트에서 의아한 게 그 악어의 발언으로 인해서 야 맞아 이거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박하니 씨가 저 아발론 했을 때도 느꼈는데 되게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좀 맹목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서출구랑 그 장동민의 관계가 박하진과 정준하의 관계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악들이 하나씩 공개되는데 거기서 이제 루시퍼의 큰 실수가 나오죠. 이거는 대형 사고죠. 네, 루시퍼는 자신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원규 님이 자신이 사실상 악마다라는 거를 공개해버리는 대형 실수가 저지르고 나서 악팀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조금 더 선팀이 이 게임을 잘 이해했다면은 어쨌든 중간 지점부터는 갈피를 찾았잖아요. 네. 서출구가 이제 선인 게 확실시 되고 선팀이 어느 정도 모이면서 이 게임을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 이러면은 남은 악부터 밝혀내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진행하자.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선팀이 조금 더 게임을 이해하고 게임을 더 확실하게 이기려면은 일단 불순한 거를 제거해야 되니까 지금 누구 한 명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주원구까지 밝혀졌지만 남은 한 명이 지금 미지수니까 한번 그 거짓으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갔었어야 됐다. 그 부분이 일단 아쉽고 장동민은 이 게임의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춘 거는 그 개인의 피지컬로 하드캐리한 거밖에는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악팀 4명이서 토의를 하고 정한 게 아니잖아요. 장동민 그 개인의 권한으로 때려 맞춘 거기 때문에 물론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지만 너무 뭐 할 말이 없게 장동민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팀은 신을 그 이상으로 더 숨길 수는 없었을 것 같다. 네, 정말 철통보안을 지켜가면서 심지어 서출구가 그렇게 장동민을 신뢰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안 말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신을 숨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서 이거는 신을 못 맞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클리셰가 장동민이 이제 신을 또 맞춰버리는 게 장동민이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신을 맞추잖아요. 그냥 찍어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니까 속어. 그리고 그럼 남는 애는 얘네 둘 중 하나인데 얘는 이래서 안 되니까 빼. 그러면은 MJ가 신이구나 라고 해서 정말 적중을 해내는 이 논리적인 과정이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도가 보면 선팀은 되게 YB 느낌이고 악팀은 OB 느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 나이 있고 좀 연륜이 많은 주원규, 스티브의 홍진호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어린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선팀에 좀 부족했던 거는 그런 연륜, 뭔가 끝까지 의심하는 그 힘, 그거 하나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갈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면 선팀도 너무 잘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선팀이 다 이기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장동민의 역전승으로 이제 선팀이 이제 천사팀이 데스매치에 3명을 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죠. 최악의 상황. 왜냐면 그래서 이제 MJ 킴이 투표로 뽑히고 MJ 킴이 고른 최혜선이 골라지고 그리고 상대팀에서 고른 김이나 아나운서까지 해서 이렇게 3명이 가게 됩니다. 데스매치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하여튼 뭐 데스매치는 보면서 쓰리걸즈가 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신선한 그 구도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여기서 또 제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MJ킴은 본인이 나섰으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자꾸 그 시운 때부터 자기가 가겠다 하는데 저는 항상 늘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박수. 근데 못 돌아오면은 이거는 비난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자살은 나쁜 거다. 자살은 나쁜 거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감히 너네가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다 저희보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다 저희보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실제로 저희는 감히 하지도 못할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이동진이 영화 더 잘 만드나요? 쿠엔틴 타란티노보다? 아니잖아요. 다 평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응하시면
마시고. 이 채널 아니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 그러시면 안 돼요. 공격 아니 이거 공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냐고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평론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자가 피해 게임을 계속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합니다. 김민아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셋 중에서는. 근데 이 게임이 저는 솔직히 뭐 막 어떤 느낌인지 재밌진 않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 김민아의 짤짤이 전략이 정답이었다. 이렇게만 보면 저는 그 짤짤이 전략 보면서 네. 저희 라스베이거스 할 때 이제 정준하 씨가 네. 짤짤이 챙겨가가지고 1등 하잖아요. 네. 살짝 그거랑 비슷하게 봤었고 그러네요. 또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평을 남기자면은 데스매치에 대해서 그 피해 게임 보면서 좀 거슬렸던 게 장동민의 좌청용 우베코가 있잖아요. MJ 킴, 허성범 중에 좌청용이 날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았습니다. 그거는 저도 뭐 이하 동문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 너무 운명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3일 전에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피해 게임 3를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메인 매치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외적인 요소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번 메인 매치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성과 악이 뭔가 저희가 그동안 알던 그런 알고 있던 팀 대 팀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었고 그게 다 깨져버리는 순간이었기 그리고 때문에 다 그 양측에서 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진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베스트 머스트를 좀 꼽아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김태형 씨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번 12화부터는 2명씩 선정을 하잖아요. 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3명씩 고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2명씩 고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스트 플레이어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장동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트적. 그리고 두 번째는 살짝 애매하긴 했는데 서출구. 서출구가 사실 이 장동민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었다면은 굉장히 조금 좋은 플레이였던 것 같아서 서출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첫 번째는 주원규. 저희는 이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민석이 형 느낌이 하여튼 뭐 주원규 보면서 너무 웃겼습니다. 마지막 워스트 플레이어는 저는 스티브 예를 선정했어요. 너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너무 분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티브 예를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플레이어 2명은 장동민 서출구, 워스트 플레이어 2명은 주원규랑 스티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 플레이어는 장동민을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악인 거를 숨기면서 서출구한테 신뢰도 형성해서 가장 그 선인 것처럼 위장해놓고 마지막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추잖아요. 이 플레이가 진짜 그냥 이 선과 악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신은 MJ 킴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장동민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찬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플레이어는 저는 서출구보다는 악어를 좀 주고 있었습니다. 악어. 왜냐면은 악어가 가장 게임에서 선팀에서 가장 활약을 한 건 저는 악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건아 씨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깬 것도 악어고, 그리고 장동민의 끝까지 의심한 사람도 사실 악어예요. 그 계속 서출구가 그 장동민 편을 들어줄 때 악어가 근데 동민이 형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라고 계속 의심을 넣어줬던 건 악어거든요. 근데 악어마저도 서출구가 너무 맹신을 해버리니까 포기를 했던 건데, 그만큼 선팀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게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악어였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악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스트 플레이어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주원규. 이거는 그 면책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원규가 했던 플레이어는 너무 빠니보틀이 그 승패 게임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런 느낌의 플레이였어가지고 이거는 뭐 여지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하고 싶었던 건 저는 허성범이 그 마지막에 뭐 집 자는 건 그렇다 치는데 선팀이다. 저는 처음에 허성범 보면서 이 사람 악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허성범이 선이면 그냥 지자. 서출구. 이게 지고 데스매치 보내자. 왜 그러냐면 선팀은 그 기본적으로 본인 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바로 편을 갈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플레이는 저는 선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서출구가 장동민이 맹신한 게 더 잘못이 크냐, 아니면 허성범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한 게 잘못이 크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허성범의 갈라치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허성범이 너무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악어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죠? 반대적인 그런 감정이 좀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악어랑 같은 팀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악어 쪽에 있던 사람들을 악이라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악어입니다.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베스트 플레이어 장동민,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 얘기했고,
두 번째 베스트 플레이어. 악팀에서 한 명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홍진호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홍진호가 악 나왔다고 했을 때 안 나온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보면서 이거 악팀이어가지고 선을 이분을 제외했구나. 그리고 홍진호가 결과적으로 2번 들어가서 악 스탯을 2개 쌓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팀을 이기게 하는 플레이가 좀 홍진호가 좀 그래서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 생각 때문에 만약에 3명 골랐어야 됐다면 홍진호를 포함시켰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진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는 첫 번째 주원규. 이거는 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룰을 이해 못하는 건 MJ킴이 아니라 주원규였어요. MJ는 룰을 이해했다고 봐야 되고. 네, 맞아요. 근데 주원규가 저희 민석이 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아발론 할 때 민석이 형 그 플레이에 나왔을 때 했던 말이 트롤도 그냥 적당히 트롤이면 그냥 짜증이 나는데 아예 한 발짝 더 간 트롤이면 웃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딱 그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내가 왜 악으로 지명된 거지? 라는 걸 보면서 게임 자체를 이해를 못했구나.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발론 게임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두 번째 플레이어 허성범. 근데 저는 허성범님의 초반 플레이는 너무 천사팀의 해가 되는 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성범이 악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선인데 이렇게 했다? 이 게임은 대천사가 캐리를 해야 되는 플레이고 그러려면 접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어차피 악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접선이 의미가 없어요. 너 악이야? 뭐 악이야? 이런 걸로 이제 서로의 악을 존재를 알기 위해 접선하는 거면 그걸 원천 차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악들은 사실 뭐 접선할 이유가 크게 없다. 근데 선들은 오히려 빨리 1대1로 만나고 신이 대천사랑 만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장동민이 초반에 다 같이 모여있자라는 전략은 이해가 됐거든요. 장동민은 악이니까. 근데 거기서 선인 허성범이 그 전략을 하고 있는 거는 아발론은 처음에 너무 답답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했던 보드게임 아발론처럼 그 투표 점수가 공개되면서 멀리는 힌트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모여있어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말해줘야만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플레이였던 거죠. 베스트 플레이어 장동민, 홍진호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 주원규, 허성범. 뭐 깔끔하네요. 고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리뷰가 남은 거죠 지금 13, 14.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어때요? 우승자 예측. 우승자 예측.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사담으로 누가 우승할 것 같냐 그래가지고 저는 유리사가 우승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유리사가 탈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뭔가 점점 게임이 피해게임 시즌2 이진영이 우승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허성범. 그래서 허성범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내 픽이랑 똑같네. 이거 어떡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장동민이 우승할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만큼 홍진호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홍빠로서 이번 한번 우승해볼 만하다. 홍진호 고르겠습니다. 차마 그 픽만은 아주 않기를 바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허성범을 계속 우승자로 꼽고 있었어요. 근데 뭐 같이 고르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네, 다른 사람을 고르고 싶고 저는 장동민이 아니면 저도 개인적인 호감 픽으로 서출구 우승했으면 좋겠다. 네, 서출구 저는 호감입니다. 허성범 아니면 서출구. 근데 픽 안 겹치게 서출구 고르고 싶습니다. 이것도 성지순례가 됐지. 아니면 그냥 네, 두화 남겨놓고 두화 남겨놓고 성지순례자는 충분히 의미 있죠. 1화 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네요. 1화 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플레이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쉽진 않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피해게임 13화 리뷰 신층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소가 좀 특별하네요. 저희 또 태영랜드에서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늘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화 엠바고를 해제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엠바고 해제 선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엠바고 해제. 그래서 저희 뭐 늘 그렇듯이 한 줄평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심층토크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줄평 뭐 다들 준비해오셨나요? 13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2주 연속 꿀잼 게임의 향연 피해게임 용미를 향해 달려가나?
홍진호 코인 떡상? 저는 한 줄 평은 홍진호, 장동민, 지금은 홍진호의 승리. 예. 이번에는 진짜 간단했습니다. 파이널 인 스테이지라는 대결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상 세미파이널 느낌. 그렇죠. 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화가 남았는데 8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아하시잖아요. 뭐죠. 그냥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 흑백 요리사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죠. 흑백 요리사도 이제 8명 남았을 때 한 명 일단 파이널로 보내놓고 남은 사람들끼리 2차전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 피해 게임에서도 8명이 공교롭게 남아서 2명을 먼저 파이널로 보내고 나머지 6명이 2차전을 14화에서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1차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명에서 그냥 진짜 2시간 동안 메인 매치 하는 거밖에 담겨있는 게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도가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굉장히 그 팀 대 팀 이런 그런 단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개인전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셨나요? 피해 게임 최초 개인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개인전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조금 모르겠다. 이거 오히려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게임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또 이제 그것만의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네요. 그동안은 어떤 정치극적인 측면인들을 막 개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딱 게임에 집중하는 개인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게임에 관심이 없던 김태형이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잘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분 두 분도 좀 안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이분은 정치극을 좋아하는데 게임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안 좋아하실 것 같았고 여기는 게임 위주로 진행돼서 좋아할 것 같은데 장동민이 활약을 못해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참가자들의 대화들이 재밌었습니다. 피해 게임에서 개인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전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피해 게임 시즌 3에서는 늘 팀전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개인전으로 한번 해보자.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진짜 개인전으로 진행하는 그 참가자들의 플레이 모습들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더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개인전으로 하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개인전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개인전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의도적으로 개인전을 하자라는 그 참가자들의 합의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있었던 서바이벌 게임과는 좀 다른 플레이 방식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더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들 자체가 일단은 개인전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 연합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피해 게임 3는 뭔가 게임들이 반강제적으로 팀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사람들이랑도 막 팀을 재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로 인한 트러블들을 많이 봐왔고 참가자들이 지금 이런 방식 양상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가 너무 쌓인 게 아닌가. 좀 이번에는 진짜 좀 혼자서 좀 온전히 게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라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이 좀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 이제 스티브 엘 저택팀, 구 저택팀과 낙원팀이 4대4로 좀 갈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원래 4대4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좀 개인전으로 하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 때 이제 스티브 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스티브 엘은 끝까지 좀 신뢰를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거를 보면서 스티브 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저 행동이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그 스티브 엘가 중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본인한테 좀 유리한 판이 짜여졌잖아요. 스티브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팀 자체가 4대4 동수가 됐고 그동안은 반장동민 연합의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졌거나 뭐 와해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상황만 봤을 때는 구 저택팀의 이 결집이 좀 더 센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스티브의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충분히 팀전으로 하게 된다면 본인한테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을 텐데 이거를 개인전으로 하자라는 참가자들의 이런 제안이 스티브의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정원아 씨랑 생각이 비슷한 게 어쨌든 피해 게임 3는 한 명이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승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본인의 생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개인전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티브가 너무 족부장군이다, 너무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비판만 하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냥 생각이 다른 거지 스티브가 틀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전으로 진행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13화 초반에 홍진호랑 장동민이랑 둘이서 우리 이제 서로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뭔가 이번
이번 머니 챌린지에서 이 장콩 연합이 형성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판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없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와 드디어 이 장콩연합의 조금 모습을 좀 보는 건가 했는데 개인전으로 진행이 돼서 아쉬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메인 매치 얘기를 이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인 매치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이거는 사실 오히려 PA 게임이 늘 하던 팀전으로 진행을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전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그 개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승 밀어주기가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냥 4대4 했어도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메인 매치 얘기를 이제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개인전으로 진행을 하죠. 총 3라운드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메인 매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었죠. 워낙 개인전이다 보니까 각자만의 플레이 방식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었던 플레이어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주원규 씨. 뭔가 굉장히 약간 이미지가 송민석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이 아니 게임 내에서. 주원규님은 그 루시퍼를 계기로 완전히 개그캐가 네, 됐다. 송민석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게 주원규가 들어가면 사람들 다 반응해. 와 얘는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 긴장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 약간 더 지니어스의 김경호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어디로 칠지 모르는 그런 플레이가 돼버렸고 그리고 뭐 이제 뭐 홍진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본인 잘하는 그런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실리를 챙기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장동민이 왜 활약을 못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전문가로서 장동민과 홍진호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민은 연합을 구성해서 하는 팀 게임에 강하고 홍진호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임에 강하다라는 생각이 그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와 호랑이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네. 지금까지의 PA 게임은 사실 개인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늘 팀전이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동민에게 늘 유리한 좀 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홍진호가 더지니어스에서 좀 활약했던 모습들을 보면 팀전으로 뭔가 뭐 이런 연합 간의 이런 승리로 게임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플레이로 좀 이기는 방식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완전히 개인 플레이로 하는 게임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이러한 게임 방식은 홍진호한테 너무 유리한 게임 플레이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줄평으로 제가 1차전에서는 장동민이 이겼지만 2차전 개인전에서는 홍진호의 승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장동민이 왜 개인전을 하자고 주장했는지부터가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이 팀전으로 진행되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전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명은 스티브예 그리고 한 명은 장동민 이렇게 두 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스티브예는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거에서 조금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좀 이해가 됐는데 장동민은 본인이 제일 유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는 4대4 팀전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고 실제로 그 전에 홍진호와 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4대4 팀전이 됐으면 그 장동민이 유리한 게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인전으로 하게 되면서 좀 본인의 좀 주특기 하나를 핸디캡으로 빼놓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게 좀 장동민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실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장동민은 활약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생각. 왜요? 왜요? 장동민이 어떤 개인적인 어빌리티가 낮은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데스매치 가서도 정말 살아 돌아오고 그렇죠. 처음 미션이었던 그 자물쇠 풀기에서도 정말 빠르게 풀고 나갔던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이 뭐 상대적으로 팀전에 강한 건 맞지만은 어쨌든 개인전에서 뭐 약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고 그럼 왜 장동민은 그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영웅 심리가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본인들 팀이 졌을 때 자진해서 데스매치에 가기도 하고 데스매치에 가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바로 파이널에 직행하기보다는 하나의 고비를 본인에게 주어주는 거죠. 본인의 분량을 확보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파이널에 진출하는 그런 빅픽처를 스스로 그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라면은 저는 두 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장동민도 좀 지친 거죠. 이러한 어떤 정치질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연합도 거의 많이 없어졌고 MJ팀도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주축 연합도
조금 힘을 잃었고 그래서 좀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플레이들 때문에 계속 비하인드 영상 봤듯이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지쳤다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만했다. 이게 좀 두 번째입니다. 아까 태용님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 영웅 심리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도 나 혼자 다 이길 수 있어. 모든 사람의 수를 다 맞출 수 있어. 개인전으로 한다고 내가 절대 못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오만함으로 자리 잡아서 이번에 좀 활약을 못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서 그런 거죠. 저는 그거는 메인 매치에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라운드 때 장동민이 1번 플레이어였잖아요. 네. 감히 제가 이 게임을 조금 평가를 하자면 이거는 순서가 조금 앞라운드 순서가 좀 불리한 포지션이다. 많이 불리하죠. 네, 실제로 맞아요. 1번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에 두는 거는 진짜 뒷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판에 깔아주는 거고 첫 번째 카드를 두는 거는 마지막에 카드 두는 거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게임 때는 다들 그거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뷰 때도 첫 번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의견이 나뉘는 인터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장동민이 1번 플레이어에 걸린 거죠. 그래서 1라운드 때 제대로 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본인 스스로 점수가 1라운드 때부터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서 2, 3라운드 때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해도 역전하기는 좀 어려웠던 점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메인 매치 때 1라운드 1번을 받은 게 장동민 입장에서는 좀 운이 안 따라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메인 매치의 불운이 활약하기 어려운 걸로 이어지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순서 결정권을 네. 너무 다들 별거 아닌 걸로 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감히 제가 만약에 거기 안에 플레이였다면 저는 수석 결정권을 2라운드 때부터는 뭐 1코인이라도 내서 네, 조금 그러니까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1라운드 순서가 매우 불리하다라는 게 좀 나와버린 상황에서 네. 내가 랜덤으로 카드를 뽑아서 또 앞 순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번이 걸려버리면 진짜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장동민이었거나 좀 하위 라운드 사람이었다면 1코라도 내가지고 한번 딜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저도 네.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참여를 안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개인전이어가지고 다들 너무 눈치를 봤고 그리고 본인의 전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그 점수 따는데 코인 쓰는 거를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둔 것 같아요. 순서 결정권보다. 예전에 피해 게임 중에 그 뮤트 거는 그 네. 음악 네. 게임 때 네. 코인의 중요성이 너무 컸잖아요. 그쵸, 그때. 그쵸. 네. 그래서 1코라도 좀 아끼려는 플레이어들의 좀 소심한 플레이들이 1, 2라운드 때 순서 결정권에 다 안 쓰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조금 1, 2라운드 때 순서 결정권이 있었으면 만약에 1라운드 했으면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몰랐을 텐데 2라운드 때부터는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제작진들이 그 유리하니까 순서 결정권이라는 걸 준 거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였다면은 진짜 한 1코 정도는 해봤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고 3라운드로 넘어가죠. 근데 저는 여기 3라운드까지 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플레이는 마지막 악어님의 디칸 슬롯에 카드를 채우는 주원규. 예, 주원규.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와 진짜 본인 역량으로 그 점수를 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원규의 행동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했던 플레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네. 악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원규가 거기서 4원 넣는 전략을 간파해서 6-3으로 넣는 그 전략으로 점수를 먹어서 역전을 해서 이제 악어가 홍진호와 더불어서 이제 1, 2등으로 우승을 하게 되죠. 그거가 저는 좀 키플레이였다. 그래서 이게 악어 대 허성범 이게 좀 라이벌 구도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악어가 이겼다. 아.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예. 그래서 허성범은 저는 솔직히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간 좀 오현민 포지션이잖아요. 카이스트 출신의 머리 좋고 지금까지 장동민 옆에서 열심히 잘하는 캐릭터로 이미지화가 됐었는데 네. 혼자서 하는 판단력들이 네. 저번 화에서의 그 아발론 때도 그렇고 아말론이 아니라 선과악. 선과학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좀 너무 타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오현민이 대단한 거죠. 20살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20살이에요. 도진이었어요. 예, 네. 20살이었어요. 근데도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악어도 무시를 못하는 게 어쨌든 공범2 우승자예요. 아 그렇죠. 우승자 네. 출신이고 그리고 마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게임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 또 저희가 이제 악어 양띵 악어 양띵 악어, 세대 양띵 악어. 네. 이거 보면은 무시 못해요. 핵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 그렇죠. 핵전쟁 저희도 이제 또 이제 핵전쟁
전쟁을 하고 막 마법 학교 막 하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원규가 마지막 슬롯에다가 4호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거 되게 묘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어가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놓는 걸 보고 저는 악어님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아니 이러면은 또 그 댓글창에도 난리가 알겠습니다. 나요.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왜 저러나 저기 말이야. 중간중간 계속 바꾸죠 그럼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악어 플레이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 플레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악어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왜냐면 악어가 지금까지는 막 두각을 나타내는 플레이를 보인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진가를 발휘해서 파이널까지 갔기 때문에 축하드린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 게임 보면서 카드들이 이렇게 다 놔져 있잖아요. 네. 카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잘 보면 그죠? 이게 그죠? 보이지 않을까. 본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다. 이런 좀 퀄리티가 아쉽다. 네. 이런 카드의 퀄리티가 진짜 서바이벌의 좀 디테일을 살리는 건데 카드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 보면서 좀 그거 좀 아쉬웠습니다. 아니 돈 얼마나 든다고 그거.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기 플레이였다면 이거 한번 좀 확인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카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데스매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데스매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베스트 버스트를 좀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베스트 버스트를 다 골랐는데 사실 뭐 이 게임에서 베스트 버스트 고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지금 완전히 개인의 역량으로 한 8인 개인전에서 1, 2등 한 사람이 베스트고 7, 8등 한 사람이 워스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등 했던 악어님, 홍진호님이 베스트. 네. 그리고 7, 8등 했던 주원규, 주원규, 정동민이 워스트 이렇게라고 하고 뭐 그 다른 사람들은 베스트 워스트 주는 거는 그냥 팬심이다.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더 고르자면 김영광님. 아니 아직 그러니까 모르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김영광, 김경란, 윤비, 박지민 플레이어는 윤비가 네. 근데 진짜 아직 모르는 게요. 며칠 전에 아무거나 보틀 채널에 네. 이제 리뷰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마니보틀, 뭐 네. 서출구, 네. 시윤, 뭐 이진아, 그리고 네. 윤비. 근데 왜 있는 거예요? 윤비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윤비가 있는 거예요. 윤비가 왜 있는 거냐면은 윤비도 피해 게임 3에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 짜장한 거지. 그래서 근데 괜히 그냥 아쉬워가지고 같이 껴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봤을 아직 때는. 모른다. 이번 2차전 파이널 인 스테이지에서는 게스트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6명이 이제 플레이하는 거죠. 6명 들어오는 거죠. 김영광, 뭐 김경란, 박지민 아나운서, 덱스, 그리고 윤비, 유리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자들과 이제 12인 게임을 또 하는 그런 게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또 갤러리를 봤는데 이제 결승전 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다 와서 구경을 한다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던가 네. 이런 플레이가 있을 거다라고 다들 정배로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버즈글라스처럼 결승전 때 뭐 이렇게 아이템 준다든지 그게 지금 주류 여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베스트 워스트 그렇게 뽑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 플레이어는 악어랑 홍진호가 받는 게 맞다. 둘 다 너무 이제 좋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는 일단 장동민은 일단 박아놓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명은 아까 말했던 허성범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미지 메이킹에 비해서 빈 깡통이었다. 네, 공격당하는 게 걱정돼서 감히라는 표현을 먼저 해주시고 근데 저는 이거는 또 제가 갤러리에서의 여론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허성범 지금 공격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더 이상 이 커뮤충의 말을 좀 듣고 싶지가. 저는 댓글로 욕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는 사람들. 소신 있게 가시죠. 소신 있게. 아니 소신 있게 말한 거예요. 엉규 형은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좀 엉규 뺐어요. 형은 7위에서 제가 워스트 뽑은 거지. 저는 귀여운 픽은 인정해준다. 엉규 형은 좀 피게임 참가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저는 제일 호감형 되게 맞아. 저는 뭐 베스트는 똑같습니다. 악어, 홍진호 그리고 워스트도 정관 씨랑 똑같습니다. 주원규, 장동민. 근데 원래 그냥 2라운드 끝날 때쯤부터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도 심층토크가 드디어 이제 한화가 남았잖아요. 기나긴 여정을 다들 달려왔는데 결승전을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는 겸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저는 피해게임2가 워낙 용두사미로 끝났고 물론 제작진의 이런 변수들도 있었고 뭐 준비한 게 제대로 안 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피해게임 시즌2의 마무리가 되게 아쉬웠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그거를 만회하려고 좀 준비를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고 보니까 아예 다른 날 진행을 했더라고요. 뭐 다들 메이크업 받고 샵 갔다 온 거. 김민아 아나운서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도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맨날 막 모자 뒤집어 쓰고. 그게 또 일정이 좀 지연돼가지고 아예 끝나고 그냥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마지막에 좀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장동민
장동민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동민이 입은 옷이 버지니어스에서 맨날 그 입었던 그 조끼 옷을 입고 나왔는데 와인색 조끼요? 네, 그래서 내심 그래서 뭐 이쯤 하면 열심히 했지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응원의 마음이 다시 좀 생겨나는 그런 예고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승 나머지 두 명은 좀 누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장동민 갈 것 같고 네. 주원규. 근데 뭐 모르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장동민은 갈 것 같고 스티브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서출구 화성범 이렇게 또 이런 말 하면 또 안 좋아하세요. 장동민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공격을 또 엄청 강했어요. 장동민이 그 떨어진 그걸로 때문에. 너무 뭐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누구를 뭐 싫어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좋아하는데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민은 좀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도 좋고 뭐 올라가면 더 좋고 좀 우승하면 더 네. 좋고. 근데 이제 약간 기대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제 개인적인 기대감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정권의 인생 이야기 피해게임 13화 리뷰 심층 토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테고요. 저희는 같은 장소에서 14화 마지막 화 같이 보고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피해게임 3 리뷰 심층 토크 14화 마지막 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진행 방식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바고 해제를 선언하고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엠바고 해제. 네, 그러면 한 줄 평 하고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씨부터 좀. 시즌 전체적으로 hun가라는 마음에서 참전표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결말로 결국은 다다랐다. 정건아의 한 줄 평 장동민. 피해게임이 마지막 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방금 다 같이 이제 피해게임 마지막 화를 시청을 했고요.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명의 플레이어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을 해서 악어 홍진호님께서 먼저 이제 파이널 인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하셔가지고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6명끼리 파이널 인 스테이지 두 번째를 플레이를 했죠.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파이널 인 스테이지 첫 번째 경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경기 어떠셨나요? 일단 첫 번째 경기가 100개의 칸을 주고 그 칸마다 숫자 암산이 있는 건데 그걸 맞추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간단합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냥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좋아하진 않는 유형의 게임인 게 이거는 뭐 피해 게임이 아니라 약간 문제적 남자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파이널 인스테이지 두 번째 경기랑 파이널 경기들 모두가 그냥 장동민이 평상시에 했던 데스매치들이랑 똑같은 구도로 똑같이 흘러가 버리니까 좀 많이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 때문에 좀 힘이 빠지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재밌게 본 게임은 아니었던 게 순수 안기력 게임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넋놓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선택을 요구하는 게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넋놓고 보는 수밖에 없었고 그냥 거기서 이제 특정 플레이어들의 이제 미친 암기력 그런 거에 그냥 감탄하면서 본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스티브예나 허성범 정도는 조금 장동민과 좀 맞붙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1등이랑도 뭐 허성범은 그냥 허성범이었는데 스티브예는 좀 초반에 그 이상한 그 전략 짜겠다고 좀 설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게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게임이 너무 1차원적인 게임이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게임 선택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장동민이 압도적으로 게임을 이기잖아요.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장동민 암기법이 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저걸 다 외울 수가 있지? 100개의 숫자들 중에서 사실상 마이너스 15점으로 끝났으니까 본인한테 들어온 15개의 질문 빼고는 다 맞췄다는 건데 어떻게 저걸 다 맞힐 수 있을까? 그냥 그거 감탄하는 재미로 본 게 아닌가. 파이널 인 스테이지는. 그래서 뭐 장동민은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가지고 사실 거기서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2등 싸움이 진행이 됐죠. 스티브예와 허성범의 2등 싸움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허성범이 좀 더 많이 자기가 외운 암기한 숫자들이 남아있어가지고 2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인 스테이지는 장동민과 허성범의 승리로 그렇게 올라가게 됐다 정도로 얘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경기가 나왔는데 약간 버지니어스식처럼 결승전에 3번의 경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가
그 명화 경매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데스매치에서 했었던 그 땅 따먹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숫자 맞추는 숫자 뭐 맞추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기 명화 경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는 뭐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것도 사실 뭐 연출적으로 봤을 때 되게 싱겁게 끝났잖아요. 그중에 또 장동민이 첫 번째 두 번째 명화 먹어가면서 구도가 이미 틀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2등이었던 홍진호보다 2천만 원이 넘게 차이 나는 경기로 그냥 압도적으로 끝나버렸는데 이 게임은 사실 이거 메인 매치에 했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 게임. 뭔가 버지니어스 게임 중에 그 수식 경매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 경매 게임이 메인 매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그런 경매 느낌의 게임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오늘 나왔던 게임 중에는 저는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장동민이 또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데 이 게임은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명화를 장동민이 먹어가면서 굉장히 유리해진 게임이었잖아요. 이 경매 시스템을 처음부터 좀 제대로 이해를 한 플레이어가 굉장히 유리하고 실제로 그렇게 빨리 이해한 장동민 플레이어가 그래서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명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 본 게임이었습니다. 나머지 게임들에 비해서는. 이게 왜냐면 단순 암기에서 끝나는 게임들이 많았는데 명화 경매는 단순 암기보다는 이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경매를 유리하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게임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힘을 내달라고 힘을 내달라고 하는 너무 지금 텐션이 네. 지금 홍진호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좀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명화 경매 자체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판이었는데 장동민을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뭔가 전략을 구상하기보다는 허성범은 그냥 장동민을 따라가겠다 이게 전략이었고 그리고 홍진호 하고는 그냥 단순히 좀 잘 외워가지고 돈 아껴가면서 맞추면 되겠다 너무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구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 필승법을 아는 사람과 그냥 임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결승전치고는 흥미로운 전략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힘이 빠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피해 게임을 이제 저희가 14화를 다 본 입장으로서 장동민이 왜 그렇게 게임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피해 게임 룰을 들을 때부터 게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빠르게 쓰는 플레이어였던 것 같고 아까 저희도 보면서 얘기를 했고 장동민님께서 이제 인터뷰로 이 게임은 외우는 것보다 경매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게임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암기가 중요한 게임이었으면 그냥 뭐 명화 나오고 암기 마치고 이런 게임이었을 텐데 굳이 거기에 제작진들이 담보 시스템을 넣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저번 화 리뷰했었던 순서 결정권도 저희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순서 결정권을 코인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거는 이 게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는데 반대로 그건 모든 참가자들이 좀 그거를 알아채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게 흘러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작진들이 이 게임에 숨겨놓은 뭔가 중요 포인트들을 좀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장동민한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장동민이 잘한 것도 맞는데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조금 아쉬웠다 많이. 전략을 구사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1차원적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게 왜냐면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들 경험자들이기도 하고 서바이벌을 한두 번 하는 분들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장동민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먹었을 때부터 이미 끝나 있었다. 저는 왜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왜 저렇게 플레이어지?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림을 먹는 게 그 게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도 차이 그런 거에서 결국은 승부가 갈렸고 그래서 진짜로 오늘 14화에서 나온 게임 중에서 그 명화 경매가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게임이 더 재밌을 수 있었는데 예. 근데 살짝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였죠.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살짝 전략적인 오류 그것 때문에 게임이 조금 싱겁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는 게임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라운드는 장동민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앞서 나가게 됐고 두 번째 게임은 데스매치 때 나왔던 게임이었죠. MJ, 킴, 김미나, 최혜선 이렇게 3명에서 맞붙었던 게임인데 이번 피해 게임 결승전이 좀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게임이 너무 루즈했다. 일단 저희가 아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게임의 러닝타임도 가장 길었고 너무 루즈해져 버리다 보니까 많이 이제 거기서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던 좀 아쉬웠던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확실히 달랐던 거는 첫 번째 데스매치 때는 짤짤이 전략이 우승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큰 그림을 그렸던 악어가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는 뭔가 반대 상황이 좀 그려진 게 그나마의 흥미 포인트가 아니었나. 실제로 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이게 4명에서 플레이하는 거랑 3명에서 플레이하는 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겨야 될 것 같은 3명에서 플레이할 때는 짤짤이 전략이 우승을 하고 4명이서 할 때는 뭔가 자기의 턴이 굉장히 늦게 들어오고 견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짤짤이로 점수를 먹는 게 유리하다고 초반에는 좀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갔던 악어가 우승을 하는 그림이 조금 그 점에서는 좀 신선했다. 그리고 확실히 조금 악어가 이 또 게임 유튜버 마크 같은 이제 핵전쟁 이런 거 좀 하신 분이다 보니까 전략을 잘 세웠.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잘한다. 보드게임류다 보니까 맞아요. 게임이 그런 걸 좀 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홍진호랑 장동민은 큰 그림을 먹어가지고 좀 잘 가야겠다라고 하다가 이거 조금 위험하네 해서 중간에 좀 전략을 수정하잖아요. 짤짤이를 먹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잃었던 게 점수 하락의 큰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 악어는 계속 처음부터 큰 그림이란 전략을 잘 고수하면서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악어가 우승하지 않았나.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허성범 플레이어님이 첫 번째 게임 때 이제 좀 큰 실수를 하게 되면서 뭔가 멘탈이 나가신 건지 두 번째 게임 때는 그냥 10점 먹고 끝나버려요. 네. 이게 좀 너무 이럴 거였으면 스티브에가 올라오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그때부터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너무 본인의 이제 좀 역량에 비해서 활약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허성범을 우승자로 예측했던 사람들이 저희 중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2라운드까지 조금 헛발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웠습니다. 허성범님이 이거 보시면 어떡하실라 그러세요? 허성범은 이 영상을 안 보죠. 보면은 좋은 거죠. 근데 오히려 봐서 조금 이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게임이 인프보트리면 저희가 이깁니다. 인프버튼이면 저희가 이기죠. 후여도 모릅니다. 후면 이기죠. 네. 후는 일단 저희가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후 그리고 인프보트 그 정도는 편집하기가 어려워진다. 내가 하여튼 뭐 저희가 좋아하는 보드 게임이 있어서는 또 저희가 또 강점이 있다. 근데 그것만 잘해가지고 문제잖아요. 그리고 허성범이 조금 진짜 판단력에서 좀 오류가 있어 보였던 게 1라운드 때도 그 한 번 1,500원을 잃고 나서 마지막에 또 약간 장동민 그냥 실수하게 두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굳이 그거를 먹어가지고 더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리고 2라운드 때도 마지막에 갑자기 장동민한테 점수를 주고 네.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그 실수들이니까 네. 멘트 나간 게 좀 컸죠. 1,500만 원 잃은 순간부터. 네. 어쨌든 두 번째 게임은 악어님이 1점 차이로 신승을 거뒀죠. 다행히도 3라운드를 볼 수 있게 네, 되었죠. 다행히도 이제 싱겁게 끝나지 않고 3라운드를 가게 되는데 3라운드는 문제적 남자 아니에요? 진짜 문제적 남자에 나올 것 같은 데스매치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제 디지털 숫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거? 네, 그거 다이얼 숫자? 네.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숫자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있는 숫자.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무슨 숫자인지 추측을 해서 더하는 문제였는데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잖아요. 그쵸. 그 게임을 압도적으로 그냥 장동민이 다 맞춰버리게 되면서 뭐 사실 이 게임에 대한 리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네. 게임이 뭐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장동민이 보여줬던 데스매치랑 똑같은 구도로 흘러갔어요. 네. 그냥 압도적으로 장동민이 맞추고 다른 사람들은 와 이게 뭐야? 와 이거 어떻게 맞추지? 약간 이러고 끝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3라운드도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승자 장동민. 축하드립니다. PA 게임을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베스트 워스트를 마지막 화인 만큼 뭐 고르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좀 그동안 있었던 총평을 좀 해보는 네. 게 어떤가. 일단 제가 얘기를 하면은 PA 게임을 그래도 좋아하는 애청자로서 1, 2를 다 봤고 3까지 이제 보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기대에 부합하는 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PA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동안에 있었던 서바이벌들이 보여줬던 어떤 좋은 모습들을 총 집합시켜가지고 극한의 도파민을 저희에게 선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간중간에 뭐 좀 힘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이 제작진들이 정말 역대급 서바이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잘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대한민국 서바이벌 예능의 역사에 대한 존중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던 거는 제가 응원하는 사람이 이제 홍진호 플레이어잖아요. 어쨌든 결승전까지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홍진호 플레이어와 함께 계속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1화 때 어떤 플레이어가 기대되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했었어요. 눈여겨봐야 될 플레이어를 악어라고 지목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공범2에서의 활약을 많이 봤고 또 악어 워낙 좋아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근데 또 악어가 엄청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결승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플레이어들이 좋은 성과를 낸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뻔한 구도들의 반복. 장동민이 혼자서 극한의 캐리를 하고 나머지들은 힘 빠지는 구도들이 불공평하다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구도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이 많이 빠졌던 적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메인 매치 때도 그렇고 데스 매치 때도 그렇고. 만약에 PL게임 4가 한다면은 참가자들 선정에 있어서 밸런스를 좀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1, 2, 3화 이때쯤에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재밌고 흥미롭고 되게 다음 스토리가 기대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서부터 이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치고 다음 화가 기대가 안 되고, 애초에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별로 즐기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솔로지오 뭐 더 커뮤니티 이런 거는 제외하고 네. 그거 제외하면 본 게 뭐 거의 없긴 해요. 거의 없긴 한데. 네. 근데 하여튼 이 필게임 시즌 3 예를 들면은 전 잔해라는 장치가 왜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참가자들한테 오히려 게임 영향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플레이 같은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장치 같은데 그냥 참가자들한테 너무 혹사시키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중간에 나온 이 악귀라는 장치도 그렇고요. 왜 중간에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악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악귀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성패가 갈릴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저는 뭐 어떤 단체를 이끌든 뭔가를 하든 간에 수수정예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라시아의 관원제처럼. 그렇죠. 동두천 배웠는데. 원액이 너무 고등학교 주니어 ROTC.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게 네. 플레이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플레이어에 대해서 이입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 결승전 파이널에 올라온 플레이어들 중에서 악어나 허성범 같은 플레이어들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이끌어온 서사가 홍진호, 장동민에 비해서 많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플레이어가 많은 게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PL게임 시즌 3 재밌게 봤고, 재미없게 봤고요. 재밌게 본 거예요? 재미없게 본 아니, 거예요? 저 자동으로 나오네. 네. 저는 PL게임 저도 한번 이분법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PL게임 재미없었냐 재미있었냐, 서바이벌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재밌게 봤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 장동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는 장빠이기 때문에 1화부터 공공연하게 장빠를 선언해온 사람으로서 우승을 한 거는 뭐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쁜데, 이제 한편으로는 장동민의 이 활약이 더지니어스에서는 인간적인 면모도 되게 많았거든요. 모든 게임을 다 잘한 건 아니었으니까 실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PL게임을 좀 되돌아보면 장동민이 못한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 물론 하나씩은 있겠죠. 이긴 게임이 첫 게임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팀 게임은 웬만한 건 다 이겼지. 데스매치 2번 갔는데 2명 떨어지는 데스매치에서 다 살아 돌아왔지. 마지막 화와 그 전화 5게임 중에 3게임을 그냥 압살해서 올라오는 플레이를 보고서 오히려 더지니어스 때보다 더 압도적으로 게임을 이겨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의 역량이 진짜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은 그냥 그런 거 감탄하면서 본 재미였던 것 같고, 사실 PL게임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태용님이 말한 것처럼 뭐 깔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PL게임 리뷰 초창기 때 이미 그걸 다 원 없이 깐 상태였고, 그리고 오히려 후반부 들어가면서는 그래도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 게임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인 매치 중에 하나였던 선과 앗 같은 게임은 정말 재밌게 본 게임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시즌2랑 비교했을 때 마지막에 좀 완성도가 그래도 저번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나아진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마무리도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왠지 모를 시즌4에 대한 암시를 하는 건지 뭔가 그냥 있어 보이는 쿠키 영상 같은 거 하나 넣어놨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PL게임을 까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 PL게임이 웨이브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웨이브가 홍보를 너무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라인업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서바이벌 예능에서 가장
초호화 캐스팅이고 초호화 제작비가 들어간 예능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인지도 대비 참가자들의 인지도 대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빨리 넷플릭스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그거는 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잊혀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4, 5화 나왔을 때 둘이 그거 바꿔서 나와가지고 저는 5화 다 스포당한 채로 4화를 봐버리는 또 부상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웨이브 1 진짜 못한다 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EA 게임이 다음 시즌부터는 그런 거 홍보 좀 잘하는 좀 데려가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바이벌 예능을 좋아하고 또 그러면 이제 완성도 있는 서바이벌 게임 같은 이제 뭐 더 커뮤니티 같은 게임들이 또 나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서바이벌 게임들이 나와서 저희 G3가 이렇게 좀 리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PA 게임에서 앞으로 기억 남는 서사가 장동민 말고는 있을까? 다른 열 몇 명의 플레이어들의 서사들이 장동민에 비해서 너무 드라마틱한 서사가 없는 게 좀 아쉽고 이거는 아까 태영님이 말한 것처럼 플레이어가 너무 많다라는 단점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마지막 화에 7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마지막 7명 떨어지는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쉽다. 최대한 많은 참가자를 마지막까지 남기게 하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왓챠피디아 최종 평점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픽게임 시즌3 별점 3.0 드리겠습니다. PA 게임 3 별점 4.0 드리겠습니다. PA 게임 3에 대한 이 작품성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서바이벌 예능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이 언급될 것 같다라는 제 스스로의 좀 예측이 들어가지고 과감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다. PA 게임 3 정건아의 왓챠피디아 평점 4.5. PA 게임 14화 마지막 화 리뷰 심층 토크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심층 토크를 봐주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뭐 구독자 아닌 여러분 다 감사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